오늘은 안녕하세요, 쌀달 채널입니다. 오늘은 쌀의 건조와 보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아주 기초적이야. 벼에 있어서 수분 함량이 아주 중요한데 몇 % 정도 돼야 적당한 수분 함량인가요? 14%에서 16% 정도가 적정한 수분이. 그렇죠. 그 사이가 가장 밥맛도 좋고 네. 보관할 때도 문제가 없죠. 만약에 수분 함량이 높다, 미생물이 번식하기가 쉽고요. 예. 잘 썩죠. 그리고 효소 작용이 활발하고 밥맛에 영향을 미치죠. 반대로 너무 말려서 수분 함량이 13% 이하로 내려갈 경우, 그럴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쌀에 막 금가고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동알미라고 네. 하죠. 잘 부스러지고 깨지고. 쌀 밥맛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그렇죠. 돼요. 그래서 적정 수분 함량 14%에서 15% 내일 때 가장 좋죠. 그리고 수분 함량이 너무 낮으면 도정할 때, 이제 가공을 할 때 쌀알이 깨지고 부서진 그런 쌀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만약에 같은 품종을 똑같이 밥을 해도 그 수분 함량이 다르면 물량이 달라져서 조절하기도 좀 힘들어요. 예. 벼를 건조를 왜 하는 거죠? 논에서 벼를 수확하잖아요. 수확했을 때 수분이 한 22에서 25% 정도가 돼요. 물을 머금고 있는데. 네. 그렇죠. 밭전, 논답. 큰 차이는 논에는 상시 물이 있어요. 물이 있죠. 벼베기를 할 때 벼를 베면은 물이 있기 때문에 젖은 상태죠. 그게 몇 %라고 그랬죠? 방금? 22에서 25%. 그렇죠. 그 상태 그대로 놔두면 썩기 때문에 건조를 해서 보관을 하거나 건조를 하고 도정을 하거나 이런 셈이죠. 그런데 이제 수분 함량 이렇게 15% 내로 맞춰주는 것만큼 중요한 게 그 과정이죠. 네, 그렇죠. 적정한 온도에서 적정한 시간을 그렇죠. 통해서 건조를 해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건조기를 농가에 공급한 게 많죠. 개인 농가들이 소형의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콤바인 성능들이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일제식도 있고 벼 배에 오는 양이 많은데 농가에 있는 건조기는 소형이고 소량이라 벼 배에 오는 양을 대부분 따라가기가 힘들죠. 수분이 22% 위에서 건조를 하는데 15%까지는 똑같이 맞추지만 그 과정이 빠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외관상에는 아무런 티가 나진 않는데 전혀 알아볼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공을 하고 밥을 지을 때 쌀이 금이 가죠. 마치 수분 함량이 낮은 쌀처럼. 그래서 이제 적정 시간, 적정 온도로 건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거는 직접 밥을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쪽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이게 왜 클레임이 들어오는지 모르는데 클레임이 들어오는 경우는 농가에서 건조해놓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반대로 농가에서는 내가 건조기를 갖고 있는데 굳이 비용을 써가면서 다른 곳에 건조할 필요 없죠. 그리고 수분 함량을 15% 맞춰주기만 하면 되니까. 개인 농가 입장에서는 적정 온도에서 적정 시간 건조를 해오지만 가끔 급하고 벼베는 일정이 밀려있거나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빠르게 건조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대형 RPC, 벼를 수매하는 곳에서는 건조를 유도를 많이 하죠. 다수의 큰 건조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건조를 본인들에게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는 추세죠. 도정업자분들 입장을 보면은 판매한 상품인데 영향을 끼치니까 직접 건조부터 관리를 한다 이거죠. 쌀에는 수분 함량이 매우 중요한데, 수분 함량에 영향을 끼치는 게 또 보관이죠. 어떤 보관 방식이 제일 좋죠? 저온 저장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저온 조정이 제일 좋죠. 갓 수확했을 때 상관없는데 봄을 지나서 다음 여름까지 판매할 경우 저온 저장 상태일 경우는 수분 함량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햅쌀 같은 밥맛을 유지하죠. 문제는 야적, 원료곡을 야외에다가 그대로 쌓아두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겨울 지나서 수분이 날아가니까 밥맛에 영향을 미치죠.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보관하는 방식은 또 사이로통. 사이로통이라서 이렇게 큰 대형 원료곡 저장통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벼를 보관을 많이 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겨울이 지나면서 결로 현상이 일어나죠. 축축해지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을 시키는데 순환을 계속하면 이제 바람을 맞으니까 하부층은 과건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보관 상태는 아니죠. 그쵸. 햇살 같은 밥맛을 유지하기는 조금 어렵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관을 하죠? 현미 상태로 완개를 따서 저온 조장한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다 저온 조장을 해서 그때그때 도정을 하죠. 그게 제일 좋죠. 네. 우리나라도 얼른 그런 방식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햅쌀은 가수확한 거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충분히 보존되어 있는데 묵은 쌀을 먹다가 수분 함량이 제대로 차 있는 네. 햅쌀을 먹었을 때 수분 함량이 네. 제대로 머금고 있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물을 좀 적게 잡아야죠. 햅쌀 시즌에는 햅쌀을 드실 때 그동안 드시던 묵은 쌀보다는 물량을 좀 적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확 직후 그 햅쌀은 윤택이 나고 점성이 강해서 맛이 좋죠. 햅쌀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묵은 쌀은 어떻죠? 일단 밥을 했을 때 식감이 되게 푸석푸석하고요. 보관이 제대로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야적 방치를 했거나 그런 경우는 수분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밥맛이 푸석하다 했잖아요. 네.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셔서 그렇죠. 어렸을 때는 밥맛에 대한 이런 걸 잘 몰랐는데 그렇죠. 제가 군대를 가면서 군대에서 밥을 주잖아요.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 다 아실 거예요. 밥맛이 굉장히 막 푸석하고 먹어도 영양가가 없는 느낌? 국방부에서 전화 온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나람이라 해가지고 아, 묵은 쌀이라고 들었어요. 정- 정부미. 그렇죠. 훈련하면서 먹다가 부모님이 면회를 오셔서 직접 밥을 해주셨어요. 근데 밥이 달고 맛있다는 걸 그때 확 느끼죠. 네, 같이 이제 처음 깨달았어요. 나람이는 저온 저장을 안 하니까요. 수분이 날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나람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뭐라 하신 거예요 지금? 뭐 재입대를 하셔야겠네요. 제일 때 국가가 부르면 가야죠. 전화 주세요. 가정집에서 쌀을 구입하시고 보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방식은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제일 좋은데 방치를 그대로 하면은 여름에는 벌레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뭐 도정하고 일정 기간 지난 뒤에 드시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밥맛이 좀 푸석푸석하죠. 네. 수분이 날아갔기 때문에 여름에는 도정하고 1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제일 좋고 겨울철에는 한 2개월 딱 적당량만 구매해서 그때그때 도정한 걸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쌀을 보관할 때 냉장고에 보관하면 좋다고 했는데 쌀은 주변 냄새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는 게 더 좋죠. 그리고 현미는 껍질과 배아의 유분 때문에 쾌쾌한 냄새가 나기가 쉽죠. 그래서 더 보관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여름에 현미는 벌레도 더 잘 생기고 쌀른 부분에서 미강에서 벌레가 금방 생기죠. 아 맞아요. 혹시 집에 미강 있으신 분 계시면 냉동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상온에 보관했다가 여름에 그곳에서 벌레가 금방 잘 엄청 생깁니다. 생깁니다. 그렇죠. 진짜 여름철에는 진짜 자주 사 드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그렇죠. 같아요. 벌레도 잘 생기고 수분도 더 빨리 날아가니까. 오늘은 건조와 보관 수분 함량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언제나 말했듯이 품종, 품질, 원산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수분도 중요하고 수분 함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쌀을 구매 후 저온 보관, 냉장고 보관 그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쌀은 공기와 만나면 산화가 되기 쉬워서 냄새가 나거나 금방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보관에 신경을 써주셔야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건조와 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쌀자라 채널이었습니다.